여러분의 생기, 활기, 그리고 재미까지 충전해드리던 수다방송 사기충전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10월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느림의 미학 DJ 나무늘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게스트 김긍정입니다. 네. 오늘 원래는 저 혼자서 녹음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센터를 방문하신 긍정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진행하기엔 제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녹음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둘이서 단란하게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긍정님 오늘 진짜 갑작스러우셨을 텐데 녹음 참여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돕고 살아야죠. 다음 제가 방송할 때도 한번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다음에 긍정님 녹음하실 때 저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쿠폰 이미 발급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기, 활기, 그리고 재미까지 충전해드리던 사기충전이 오늘은 정보까지 잡았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살펴보기 앞서 저희의 반려동물에 대한 자랑, 얘기도 잠깐 좀 나눠볼게요. 네네. 혹시 긍정님도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작년 12월부터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올해 2월에 또 다른 고양이 한 마리를 더 입양하게 되어가지고 기르고 있어서 총 2마리의 집사입니다. 고양이 양집사님이시구나. 네. 그러고 계시구나. 그 늘보님은 어떻게 지금 반려동물 기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강아지의 집사고요. 올해 17살 된 다롱이의 집사거든요. 네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운 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죠? 17살이니까 17년. 강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와서 정말요? 살았으니까 17년의 시간 동안 같이 산 거예요. 저는 17년이면 약간 인생의 반 이상을 같이 보낸 진짜 가족이죠. 찐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아니 저도 이제 반려동물을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미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저희한테 아직 반려동물을 기를 그런 게 상황이 되기를 기다리셨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 1년이 아직 안 돼가지고 뭔가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뭔가 드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죠. 그런데 이제 약간 기르기 시작하니까 대화 주제가 항상 우리 고양이 볼래? 우리 고양이 사진 보여줄까? 정말 말 그대로 양집사가 되셔가지고 이제 막 대화의 반절은 우선 고양이로 시작해. 우리 집 고양이 이렇게 하면서 고양이한테는 목소리도 이런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애교쟁이가 되죠. 저희가. 그럼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고양이를 기르시게 되신 걸까요? 원래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고양이를 너무 이뻐하는데 고양이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거의 한 10년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내가 자취를 하면 꼭 고양이를 키울 거야 이랬는데 자취를 하니까 저 키우기도 힘들더라고요. 본인 간수하기도 힘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이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언니랑 저랑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질 때쯤 해서 이제 고양이를 데려오게 됐는데 저희는 고양이를 데려올 때 꼭 입양을 받자. 혹시 그 포인핸즈 아세요? 네, 그 유기동물 입양 할 수 있는 어플인데 그거를 이제 항상 몇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한 번씩 꼭 들어가서 너무 데려오고 싶다 이러면서 보면서 언니한테 이제 이게 제가 막 보고 이 아이는 어때? 이러면서 언니한테 너무 데리고 오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포인핸드를 보면 사진이 한 장이 올라오고 거기에 이제 종이나 나이 뭐 이런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뭐 입양 받을 수 있는 병원 아니면 뭐 입양처 이런 데가 나와 있고 이렇게 하고 이제 특이사항이 나오는데 그게 검은색 고양이였어요. 눈도 크고 엄청 큰 고양이가 한 마리 올라왔는데 특이사항이
뚱뚱함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특이사항이 아니고 매력 포인트 아니었을까요? 근데 처음 원래 제가 몇 번씩 이제 언니한테 이 아이 너무 데리고 오고 싶다, 데리고 오고 싶다 이런 적은 많았는데 언니가 항상 이렇게 좀 더 생각해보자. 왜냐면 이런 이렇게 반려동물을 들이는 거는 신중한 일이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자 했는데 언니가 그날따라 오케이 알았어 이러더니 갑자기 입양처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이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거예요. 하루 만에 이제 데리고 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차를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고양이 용품점 가가지고 가방 사고 모래 사고 기본적인 것만 딱 사가지고 데리러 갔는데 사연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사연을 듣고 간 게 아니라 유기된 고양이고 이제 저희가 우선은 처음 기르는 고양이기 때문에 중성화를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는 상관없이. 근데 중성화도 돼 있고 해가지고 그냥 어떤 사연이 있겠거니 하고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수의사님이랑. 근데 얘기 들은 게 애니멀 호더 같은 그런 분이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동물들을 많이 들여가지고 약간 방임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는 분들을 그죠. 돌보지 않는 애니멀 호더라고 하죠. 저희가 돌보지 않는 거는 거의 학대죠. 이렇게 이제 데려와가지고 근데 이제 키우는 여건이 안 되니까 병원에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긍정님께서는 혹시 저희 반려동물이 있으면은 반려동물 등록을 하잖아요. 이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뉴스 같은 데서 언제부터는 이제 의무화가 된다고는 얘기를 이제 한 번씩 들어보긴 했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제가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게 되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귀가 트인다 그랬나? 그전에는 관심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동물 등록이 지금 의무화가 된 거는 얼마 안 됐는데 혹시 그 전에부터 계속 있었던 건가요? 이게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 등록 제도가 생겼다고 해요. 근데 의무화된 거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몇 달 안 됐던 몇 달 되지 않았고, 그래서 몇 달 그 의무화되기 전에 유예 기간을 조금 줬어요. 그래서 8월 말일까지 등록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동물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길렀던 반려견일지라도 그 유예기간 안에 등록을 하면은 우리가 뭔가 어떤 책임이나 과태료를 물지 않겠다라고 해서 유예기간을 줬었고 이 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견 개라는 그 동물 종족에 국한돼서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요즘에는 대학가에서도 자취를 하면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웠다가 그냥 졸업하거나 방학하거나 그러면은 휴학하거나. 버려지는 고양이들이 많다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대학가에 사는 분들이 막 품종묘들이 막 나오는 걸 본다고. 근데 이제 저도 고양이 집사로서 이제 고양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역동물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집 안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강아지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살 확률이 거의 적고 그런데 이렇게 막 그렇게 무책임하게 입양을 하기 때문에 입양이나 분양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도 있고 초기에 이제 등록이라는 걸 왜냐면 사람도 태어나면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름이 있고 주민번호가 있고 하는 건데 이제 강아지들이랑 고양이들 저도 지금 분양받은 지 거의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도 등록을 안 했는데도 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 등록을 해야지. 아직은 고양이가 의무화가 안 돼가지고 저희도 아직은 못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아예 입양 받을 때부터 등록을 하고 이제 입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으면은 조금 더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좋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무선 식별 장치, 마이크로칩 같은 거를 이제 부착을 해서 전산에 이제 등록을 하자는 게 동물 등록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가 반려동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의 동물 등록을 하려면은 동물 등록 신청 기관에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무선 식별 장치, 저희 보통 마이크로칩이라고 보통 하는 거를 등록을 해요.
이거를 등록을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아지 몸에 삽입을 뭐 크기는 약간 정말 작은 건가요? 예, 좁쌀만한 쌀알만한 크기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강아지 몸에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이제 강아지가 만약 유기되거나 잘못 이렇게 됐을 때 스캐너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딱 기계로 인식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이제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라고 해가지고 그 마이크로칩을 목걸이 같은 형태로 해서 몸 밖에 이제 달고 다니는 형태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동물 등록을 할 때 그렇게 이제 동물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외장형, 내장형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외에도 소유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인식표를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마이크로칩을 내장하거나 아니면 뭐 외장형을 하거나 하면은 바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거기서? 예, 거기서 이제 거기서 신청서를 쓰고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하니까 이제 굳이 행정기관에 갈 필요, 뭐 시청이나 이런 데 갈 필요 없이 그쪽 동물 병원이나 이제 그런 동물 판매업소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궁금했어요. 가격은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동물병원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마이크로칩 포함해서. 네, 몸에 안에 삽입하는 게 저는 4만 원 정도 된다고 그때 알아봤을 때는 그렇게 가격을 확인을 했어요.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약간 그 정도 하는구나. 네네. 네, 알아보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유예기간이 끝났고 이제 8월 31일자로 유예기간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정말로 반려동물 3개월 이상 등록을 하면 이제 누구나 이제 동물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도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 등록을 하실 때 보면은 이 강아지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 가족에 대한 그것도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소유자의 정보, 뭐 연락처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연락처, 주소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 동물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소유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변경이 될 수도. 그리고 또는 이제 이 강아지의 상태가 바뀔 수도 있겠죠. 뭔가 사망이 됐다던가 아니면 제가 잃어버려서 유실 상태라던가 이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얼른 알려야 그런 게 찾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바뀌었을 때 이 부분도 변경 신고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이거에 대한 과태료도 이때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신청은 그렇게 처음에는 동물 등록 대행 기관에 가서 하는데 이제 변경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animal.go.kr ANIMAL animal.go.kr 이게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사이트예요. 네네. 여기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꼭 신청을 해놔야겠네요. 네.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뭐 그 전에 소유주에서 바뀌는 이전되는 소유주랑 같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이트에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그건 또 알아봐야. 네, 그거는 또 알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잘 못했는데, 네네. 저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유실됐는지, 혹시 사망을 했는지, 소유자 너의 전화번호나 뭐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됐는지, 그걸 기록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은 뭐 병사니 자연사니 뭐 어떤 것들이니 그런 것도 쓰게끔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소유자가 가입을 하는데 이제 핸드폰 문자 인증 통해서 가입을 한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를 회원 정보에 입력을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제가 등록한 반려동물의 정보가 뜨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약간 아까 여쭤본 이유가 그 반려동물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유주의 상태도 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제 주인이 사망했거나 이러면은 그럴 주인이 있죠. 이제
뭐 지인이 되거나 이럴 수 있어서 혹시 변경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저희가 추가로 알아보고 네. 댓글에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 혹시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댓글창에 남겨두겠습니다. 네. 네. 혹시나 이제 소유주 자체가 변경이 되거나 소유주가 이제 상태가 변경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댓글창에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어렵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 하시는 익산 시민분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정보 변경을 위해서는 이제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익산시 축산과를 방문을 하면 돼요. 네, 축산과를 방문하면 되고. 축산과는 그럼 익산시청에 있는 건가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북부시장 쪽 가는 길에 있는 익산시청이 아니라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익산시청 북부청사가 있대요. 하면에 네네, 맞아요. 축산과는 거기 하멸에 있는 북부청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고 익산 시민분들 동물 등록이나 이런 거 변경을 위해서는 익산시 축산과 하멸에 있는 북부청사를 가셔야 된다는 거를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게 된 게요. 저 익산시에서는 매달 이제 오잖아요, 신문 같은 게. 그죠. 네. 이게 거기 제가 신문 정확한 명칭을 몰랐는데 그 제목에 써 있더라고요. 꿈과 희망의 익산 이야기 이거더라고요. 이게 시정 홍보지예요. 네네, 맞아요. 이게 매달 익산 시민분들한테 우편으로 저희가 오죠. 그죠. 아파트마다 하나씩 꽂혀 있죠. 네네, 꽂혀 있잖아요. 그 신문 홍보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되게 쏠쏠하게 얻어요. 맞아요. 네,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나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제 그 시정 홍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롱이도 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알게 돼가지고 동물 등록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알았는데 언제까지가 만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정한 DJ에 걸맞지 않게 동물 등록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선생님. 정말요? 몇 달 전까지? 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어요. 아니, 이 시정 홍보지를 보고서. 네네, 알게 된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동물 약간 아니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냐면은 우리 강아지는 내가 산책할 때도 목줄을 반드시 잘 착용을 하고 맞아요. 대소변도 분명히 봉지를 가지고 가서 배변 봉투를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폐하가 되지 않게 패티켓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유실될 염려도 없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아닌 중에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다롱이도 그 신문 보고 그럼 8월 안에 약간 조금 급하게 하신 것도 있겠네요. 네. 제가 동물 등록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되게 늦게 인지하게 됐는데 다행히 시정 홍보지를 통해 가지고 8월 초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 유예 기간이었잖아요. 8월 30일에 딱 금요일에 우리 다롱이가 서류 작성을 해서 등록을 마쳤어요. 네네. 약간 저도 이제 주변에 그 강아지를 키우는 분 계시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강아지는 아직 중성화를 안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할 때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하셨네요. 네, 근데 약간 예약 막 이렇게 되면 많이 밀려가지고 병원이나 이런 데 예약이 힘들진 않으셨나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월 말쯤 되니까 부랴부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병원 이제 익산 여기 시정 홍보지에 업체들도 소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막 걸어서 알아보는데 이제 내장형도 있고 외장형도 있고 그리고 직접 인식표를 해갖고 축산과를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내장형이 조금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 강아지가 엄살이 너무 심하고 아픔을 잘 타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주인 입장에서 그 강아지를 고려해서 갈등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몸 안에 뭔가를 심는 거니까. 근데 또 우리 집 강아지는 너무 활달하고 이래가지고 외장형으로 하면은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강아지 잃어버렸을 때 못 찾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여러 고민을 하다가 강아지한테 외장형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병원에 전화를 걸고 알아보니까 이제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량을 맞춰오시고 하시나 봐요. 근데 네네. 이제 업체에서 맞춰온 재고가 막 떨어져서 우리는 목걸이는 이미 다 재고가 끝나가지고 내장형으로밖에 안 되겠는데 어떡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너무 늦게 부랴부랴 알아봐가지고 긍정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일정이 타이트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식표를 준비해서 축산가를 방문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그것도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산가에 먼저 등록을 해요. 동물 등록을. 네네네. 그다음에 칩은 나중에. 그렇게 하고 칩을 심을 때 이제 그것도 변경 신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두 번 동물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식으로 해가지고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를 나중에 이제 등록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후자 쪽을 택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동물 등록제 그 자진 신고 기간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다롱이 그 한 것처럼 부랴부랴 해가지고 부랴부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 급하게 하신 경우도 급하게 나중에 인지하게 돼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뭔가 등록제 이렇게 자진 신고 기간이 있어서 더 많이 신고를 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축산과에 익산시 축산과에 문의를 해봤어요. 네네. 그런데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2019년 7월에서 8월까지 익산시 반려견 등록 건수가 2,657건 이렇게 돼서 시행전 대비 약 50% 증가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조금 네, 이제 앞으로는 책임을 확실히 묻는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더 활발히 등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셨던 분들은 혹시나 이제 잃어버렸거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더 하게 되고 아예 이제 처음 기르시는 분들은 책임감을 더 갖게 책임감을 조금 더 갖게 될 것 같아요. 이 제도가 네네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등록을 하려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마이크로 칩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익산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각 지자체에서 어떤 곳에서 동물 등록 대행 업체가 있지? 이것도 그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animal.go.kr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 시 구역을 이제 체크해서 확인한 결과에 확인해 보면은 저희는 동물병원 11곳과 동물 판매업소 3곳에서 동물 등록을 대행해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동물병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고려동물병원, 금관동물병원, 모현동물병원, 미래종합동물병원, 에버그린 펫클리닉, 와우동물병원, 익산산업동물병원, 풀펫동물병원, 퍼피존 동물병원, 휴 동물병원, 하림 애니멀 클리닉 이렇게 있고요. 동물 판매업소는 로얄펫, 핫도그, 예삐 애견 이렇게 3곳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말이 빨랐죠? 아니요. 약간 광고 듣는 광고는 아니고 이거를 일단 제가 혹시 모르실까봐 인터넷에 들어가기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3곳을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익산시가 아니어도 다른 관할 구역에 살고 있어도 다른 지자체에 살고 있어도 이 animal.go.kr에 가면은 내가 속한 구역에서 있는 가까운 그 동물 그 등록 대행하는 업체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만약 근데 혹시 고양이는 언제쯤 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얘기가 안 나온 거죠.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가구수나 그런 분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만만치 않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려묘 등록은 시범 운영을 하기로 해서 지금은 시범 운영 중이에요.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아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대요. 뭐 주로 서울 중구, 인천 동구, 뭐 안산, 용인, 충남, 뭐 천안 공주 그리고 전북에서는 남원 정읍 이런 식으로 제주도 서귀포 이런 데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문의를 드려봤는데 아직 익산시는 시범 운영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는 지자체들의 효과를 조금 종합을 해가지고 차후에 동물 등록 확대 운영을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 확실히 이렇게 등록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앞으로는 아마 점점 그렇게 되겠죠. 이제 유기동물이 없어야 되고 주인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외장형으로 할지 내장형으로 할지 고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장형으로 해주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13개 아까 말씀드린 동물 등록 신청 기관이 네. 모두 내외장형 칩을 전부 취급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형 칩을 취급하는 기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장형은 목걸이를 그러니까 재고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갑자기 몰리니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재고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등록을 하실 때 외장으로 할지 내장으로 할지도 정하셔야 하겠지만 네. 방문할 예정인 동물 등록 기관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무선 식별 장치를 등록할 수가 정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저희 다롱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인식표 등록을 위해서 익산시 축산과를 미리 방문을 했어요. 네. 네. 서류를 작성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주민등록증처럼 동물 등록증이 저희 집에 우편으로 날라왔어요. 지금 긍정님이랑 저는 사진을 보고 있죠. 그죠. 네, 동물 등록증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정말 주민등록증처럼 등록 번호가 이제 15자리가 이렇게 있고 소유자하고 네. 제 연락처 그리고 주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동물명 우리 다롱이 동물명이랑 품종 모색, 털 색깔이 어떤지 그런 외형적인 특징도 조금 쓸 수 있게 돼 있고 성별이랑 그다음에 태어난 생년월일 혹시 알면 적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성화 했는지 안 했는지 중성화 여부도 이렇게 해서 알 수 있게끔 해서 네. 딱 등록이 되었어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 네. 이제 동물명이라고 해서 다롱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약간 이제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 중에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아기 이름이 뭐죠? 이렇게 했는데 약간 집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던 이름이 봉지요. 너무 약간 부끄러워지는.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약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롱이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 생각이 났어요. 일본님은 안 그러시나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약간 재밌고 그랬는데요. 동물 등록증을 받고 네. 더 약간 재밌었던 느낌은 호적에 올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 약간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책임감도 갑자기 더 생기고 네네네. 되게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 증이 왔다는 자체가. 다롱아 넌 서류상으로 우리의 가족이야. 네, 너는 서류까지 완벽하게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됐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약간 밖에 산책하고 강아지들 이제 주변에 이제 강아지 키우는 분들도 있으니까 산책하고 막 이렇게 안고 다니고 이러면 너무 그쵸. 부러운 거예요. 아, 그 강아지랑 진짜 다르네요. 강아지는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냄새를. 여기 근데 웃긴 게 고양이들도 새로운 거 되게 신기해요. 택배가 오면은 꼭 다 이렇게 들여다봐요. 되게 특이하다. 네. 그래서 막 저희도 약간 고양이들 밖에서 막 뭐 가져오면은 싫어할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 와서 자기 냄새를 묻혀요. 그러구나. 일단 냄새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점이 좀 부럽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산책 나갈 수 있어서 부러운 것도 부러운 거지만 이제 산책하니까 더 인식표가 필요한 것도 맞는 것 같고. 그쵸. 고양이들은 만약에 산책량이가 있으면은 고양이는 그쵸. 점프도 잘하고 너무 빠르고 이러니까. 네네네 사사삭 막 하니까.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맹점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시범 운영을 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고양이는 아직 완전히 의무화되는 동물 등록의 대상은 아니니까 그죠. 조금 그렇긴 하네요. 집 안에서만 키우는 동물이어가지고 인식 자체도 그렇고. 네네네. 근데 언젠가는 이게 꼭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제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류상으로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익산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되거나 하면은 이제 같이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신청을 한번. 긍정님은 네. 이제 포인핸드를 통해서 유기동물을 입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고양이 가족을 이제 입양을 하셨잖아요. 네네.
익산시에서는 그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해요.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알고 계셨군요. 네. 저는 이번 기회를 또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정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관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에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동물 등록 등을 실시하여 20만 원 이상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이 된대요. 만약에 20만 원 이하 지출일 경우에는 그 금액의 50% 지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요. 전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유기된 동물들을 이제 입양시키도록 유도도 해야지만 지원도 계속 해야 돼.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시에서도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이걸 도움을 주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 저도 이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으로서 약간 이 제도를 알게 됐거든요. 입양하고 나서 알았거든요. 네, 병원에서도 좀 더 생기시니까. 병원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해가지고 알아보고 알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접종시키거나 혹시 뭐 처음에 왔을 때 피부병이 있거나 이랬을 때 병원에 가면 이제 동물들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담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선 부담감이 약간은 줄긴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아직은 신청을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에서도 유기동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저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유기동물 진짜 동물 유기돼서는 안 되고, 주인과 함께 헤어져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도 고양이 강아지를 기르고 있지만은 이제 행복해요. 너무 기르면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긍정님. 맞아요. 이 생명이 저희한테 주는 행복한 만큼 저희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기를 수밖에 없다는 거. 책임감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 네네. 강력하게. 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합니다. 네네. 사기충전, 지금까지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도가 잘 시행되어서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게 가족과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님 진짜 오늘 갑작스러운 녹음 참여해줘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오랜만에 녹음이라 약간 목소리도 떨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수선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이제 동물 이야기고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동물과 함께 사는 입장으로서 들어서 너무 정말 좋은 유익한 정보였고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호적에 올라가는 거니까. 내 호적에 넌 뭐지? 네. 내 호적에 들어온 반려동물은 네가 네. 처음이야 그럼요, 이런 것처럼. 그럼요. 저는 긍정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유기동물을 실제로 입양을 하신 긍정님이시니까 그런 사연을 들을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좋았고 정말요? 그리고 저는 강아지만 평생 길러봤기 때문에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고양이의 매력이나 약간 애교 부리고 막 냄새를 묻히는 여러 가지 습성에 대해서도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끝나고 이어질 거예요. 아, 고양이에 대한 자랑. 제가 오늘 그 긍정님의 고양이의 사진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기, 활기, 재미, 이제 정보까지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사기 충전 또 만나요. 안녕.